결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절박하거든요. 이란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중해 바다로 다 쓸어버려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남아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테헤란 사람들 잘 들어라. 당신들 민간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쏘면은 그냥 테헤란을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테헤란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34분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여기가 이제 테헤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어디까지 가서 폭격을 때리는 거 하니까 동부 맨 끝자락에 있는 도시까지 여러분 날아가 가지고 폭탄을 터뜨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 테헤란이 여러분들 이게 이란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길다고 하거든요. 이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데만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테헤란이 중간인데 중간에 끝자락까지 여러분들 전투기가 날아가지고 폭탄을 터뜨릴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번 전향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도를 잘 제공했네요. 지도가 이란 여기가 테헤란은 뭐 우리 서울과 마찬가지로 핵 관련 연구시설이 많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런 폭탄을 터뜨린 데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저장돼 있고 계속해서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농축도를 올리는 나탄저는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아 가지고 이제 수개월 정도 걸려야 될 복구할 정도고 그다음에 산악지대에 있는 포르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오늘 이 지도가 아주 도움이 되는데 전부 나탄저 포르도 이 두 개가 고농축 우라늄을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고 또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그런 장소니까 굉장히 귀한 정보를 제공했네요. 오늘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 거의 톱 기사로 이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전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하룻밤의 교전 이후에도 그 각자의 입장이 강경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내용이 좌현 상단 톱 기사로 다뤘네요. 그래서 뭐 이제 서로가 또 얼굴이 있고 하니까 이제 서로 양보할 뜻이 없는 거죠.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데 전쟁을 끌면 끌수록 그래도 이제 뭐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경제가 타격을 받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본인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을 세워서 이제 휴전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0발 정도를 쏜 것 같습니다. 탄두미사일을 200발 정도를 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뭐 한 200대 정도 띄운 모양이에요. 이란이 이제 200발 정도를 쐈는데 전부 다 대공 이름들 대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둠 같은 데 다 걸려들고 9개가 이제 텔아비브에 떨어진 모양입니다. 9발이 여러분들 9발의 미사일을 이제 방어를 못한 거죠. 9발 떨어졌는데 9발도 피해가 크네요. 민간인이 3명 죽고 그다음에 이제 X에 오르는 그런 텔아비브 상황을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여러분 참 전쟁이 참 비참하네요. 9발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또 이제 다른 보도는 5발에서 7발 정도가 여러분들 떨어졌다. 근데 어떻든 200발을 쏜 겁니다.
이게 이제 텔아비브 공항 임무화입니다. 텔아비브 공항. 텔아비브 공항 상황이 이 정도니까 피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발을 쏴가지고 9발 정도가 여러분들 요격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텔아비브 상황이 이 정도니까 참 전쟁이라는 것이 겁나다는 생각을 하네. 몇십 년 만들어 온 것을 완전히 여러분들 9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얼마입니까 4.5% 정도가 요격에 실패한 겁니다. 4.5% 정도가 요격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시죠. 이 텔아비브의 이 마전되거든요. 4.5%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참 200발 가운데 9발 정도 그렇게 이제 빗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명중률이 95%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름이 독특하네요. 이스라엘 카츠네요. 카츠. 이스라엘 카츠인데 이란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 테헤란이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이걸 이제 테헤란의 수뇌부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화력이라든지 영공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제공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진짜 테헤란을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14일 정도 작전을 계속할 수가 있다. 14일. 그리고 6월 12주 정도 작전을 더 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럼 2주 정도 이런 비행기가 한 100대씩 떠가 이런 포격을 가하게 되면은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란은 뭐 공업 같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이란은 석유가 GDP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수출에. 그리고 수출 총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주로 페르시아만인 남부 지역의 대부분 석유화학단지가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타격을 받으면 진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14일 토요일 밤 현지 시간이니까 70대 전투작전이 수행됐고 그다음에 테헤란만 40개 정도의 목표물을 겨냥한 그런 공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테헤란 내뿐만 아니고 이란 서부 지역의 방공망이 완전히 와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전투기가 2시간 정도 테헤란 상공에 머물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자기 앞마당처럼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란 상공에 이스라엘 드론이 24시간 작전을 벌릴 정도로 완전히 제공권을 다 그냥 다 여러분들 뺏긴 겁니다.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집 앞마당 드나드듯이 여러분들 가가지고 폭탄을 때리는 겁니다. 전쟁을 장기화하면 장기화할수록 이란이 많이 망가질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작전 가운데서 가장 깊숙이 이란 영내에 들어간 작전이 이번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란 서부로부터 테헤란까지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정도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에 침투했던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지탱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파괴가 되고 레이더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거의 방공망 디펜스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협상을 해서 전쟁을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란의 핵과학자 9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까지는 2명 사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이스파한에 가까운 나탄저는 크게 손상이 됐고, 그다음에 산악 지역에 있는 포르두는 일부만 경미한 타격을 받은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직인 호세인 살라미 외 다수의 이런 고위 장군들이 사망을 한 그런 상태인 거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못을 박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작전을 개시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요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는데 국민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란의 이제 수뇌부가 그렇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나라가 또 신정체제니까 국민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란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남부의 정유시설들을 파괴를 하겠죠. 그건 뭐 너무나 큰 사건인 거죠. 그까지는 손을 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숙한 겁니다. 여기 뭐 이 영어 표현이 그냥 어깨를 어석한다는 거죠. 되게 이제 대피소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되게 미사일이 떨어지는 동안 하루 동안은 되게 대피소에 이제 이게 일상이니까 이렇게 피난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고 이란의 이제 디펜스 시스템, 에어 디펜스 시스템 방공망 체제는 괴멸된 상태고, 이스라엘 공군기가 최대 2시간 이상 여러분들 자유작전을 할 수가 있고, 이란 방공망은 러시아가 만들었던 S-300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체제가 이렇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동용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 미사일을 장착해 가지고 그다음에 레이더망 같은 걸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군기 같은 게 여러분들 오면은 요격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했는데, 이게 이번에 모사드가 주도했던 정밀 유도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공격에서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된 거죠. 거의 뭐 원사이드 게임, 일반적인 그런 게임 같거든요. 일방적인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네타냐후 총리 이야기처럼 원하는 만큼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면은 이란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 타격, 핵시설물에 대한 타격, 군사기지에 대한 타격, 인프라에 대한 타격, 그다음에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 이게 다 이제 선택 권한으로 지금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좀 이렇게 유화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면은 전면전까지 안 가겠지만 텔아비브나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스라엘 영토에 대해서 탄두미사일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목숨줄을 끊어 놓겠다, 이렇게 지금 전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이제 빌 에크만이 재포스팅을 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이란의 주적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푸른색이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대공망. 그 대공망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설비들이 이란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에어 디펜스 시스템에 수도 테헤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대공망 체제 설비들이나 무기들이
이란 서부에 대개 이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에어 디펜스 사이트 레이더망들이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군력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떠가지고 그냥 1500km 그냥 자기 안방 드나듯이 여러분들 드나들면서 포격을 가하는 겁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핵 시설들은 중부에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공망 체제는 대부분 서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준이 되어 있네요. 이란 탄도미사일이 이제 한 추정치는 한 2000발 정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2000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일부 초기 타격에서 많이 이제 파괴가 됐고 6월 13일과 14일 양일 사이에 200발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영토를 안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다음에 100대네 드론이 200대가 아니고 100대 그리고 이 가운데 최대 9발 정도가 성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둠 다층 방공망 그리고 이제 중동에 여러분들 포진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체제 그리고 또 중동 해역에 이런 머물고 있는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체제의 방어망을 통해 가지고 요격을 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은 그런 지금 전쟁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뭐 2000발 정도 그렇게 갖고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많이 때린 데가 미사일 생산 공장을 많이 때렸습니다. 미사일 생산 공장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미사일이 소진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신규 미사일 생산을 하는데 상당 시일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쟁이 참 하기 힘든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200발을 쏴가지고 9발 정도가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터셉터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망 체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속보 형식으로 도착한 것은 이게 뭔가 하니까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일종의 예고탄이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이란의 남부의 석유단지죠. 석유단지에 이제 손을 대면은 2024년도 10월 달에 시범적으로 한번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까부실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발 뉴스에 따르게 되면은 이란의 남부 석유단지에 드론을 이용한 그런 공격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익스플로전 사우스파 반다라 칸가스 기지에서 석유단지입니다. 석유단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이란 언론 매체는 석유단지에 대한 공격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석유단지까지 이제 번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이란 수뇌부가 자존심 때문에 전쟁 지속을 천명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지속하게 되면은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가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대규모 전면적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야멸찬 겁니다. 이란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 확산의 폭이라든지 속도가 많이 결정될 것 같은데 오로지 달려있는 것은 이란 측 반응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 같아요. 테헤란도 이런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란 국방부 장관의 경고지 않습니까?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복할 수 있는 화력과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하는 만큼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군사기지도 여러분들 폭발할 수 있고 정부 청사 민간 공항 에너지 인프라도 여러분들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덩치는 두 나라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제 현저한 그런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초기 공격으로 이미 필요하면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충분하게 정상적인 그런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란 수뇌부가 다 인지하고 있을 건데, 왜냐하면 테헤란 주거지에 여러분들 자다가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군인들 장성급 가운데 테헤란 주거지 메흐라바드 공항, 그러니까 요인들의 동선을 모사드 요원들이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게 되면 테헤란의 전력, 물, 통신, 핵심 인프라를 전부 다 붕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가자 지구에서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서 뭘 연상하게 되는 거 하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가자의 정착촌에 여러분들 기습 학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여러분들 100발 200발 정도 로켓을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요격하고 그 로켓을 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 제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참 보시면은 지속적인 공격, 명확한 타겟이 기초한 공격이 지속될 경우 어디에 이스라엘의 누구에 의해서 이란의 이런 미사일에 의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군 당국은 테헤란의 핵심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공격 역량을 차고 넘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택권을 본인들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As many days as it takes.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작전을 수행하겠다. 필요한 만큼 부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이제 네타냐후 이 총리가 3시간 전에 한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Very soon, 곧 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에 한 국민 담화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 영공 위에 가득 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기지들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아야톨라 정권이 모든 그런 목표물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란의 제공권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큰 제목을 놀이터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We will strike every site and every target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이란 당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때리지 않는 이 포르도 고농축 우라늄 저장 시설은 크게 피해를 안 본 것 같습니다. 피해를 안 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핵 개발을 할 때 고농축 우라늄 농축률 60에서 90%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나탄저, 여기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도 2개입니다. 전략적 순위 1순위, 그 다음에 주요 타격 후보. 전쟁 발생하기 전에 이름 자료인데 정확하게 이름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기 1순위에 집중적으로 나탄저를 때리고 그다음에 포르도는 여기 안 나오죠. 포르도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포르도입니다. 포르도. 이 스파한이 두 번째 큰 도시일 겁니다. 테헤란. 예. 이게 이제 아마 주간선도로겠네. 고속도로겠네. 이게 두 개가 통하네. 여기가 이제 산악지역인데 포르도. 예. 포르도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포르도. 예. 포르도. 여기가 참 복잡한 데입니다. 중동이. 예. 이라크가 여기 있고 쿠웨이트가 있고 참 좋은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여기 있고 과거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죠. 조지아. 예. 조지아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가 이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가 여기도 또 항상 분규가 이렇게죠. 이게 이슬람 국가고 이게 기독교 국가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 큰 나라입니다. 역사도 화려하고 자, 참 여기에 네타냐후가 예, 네타냐후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비위를 참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 네타냐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간 우애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사이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일본의 누굽니까? 일본 총리도 참 좋아했죠. 네타냐후는 어느 정도 사인 거 아니까 네타냐후 부인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당선인 신분에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아, 저 정도 사이구나. 일부러 시간을 내가 본인이 아니고 부인이 여러분들 아마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 시간을 내는 걸 보고 아베 예. 그래도 푸틴이라는 분이 참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베 부인을 초청을 했더군요. 한 몇 주 전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베가 푸틴하고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도자는 좀 그렇게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 대국민 성명할 때 이렇게 이런 보니까 오늘이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일 겁니다. 생일 축하하고 거기다 여러분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밑에 사람들 계산을 해줬는지 오늘 생일을 맞는 미국인 전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걸 보고 야 타고난 정치인이구나. 미국 사람이 볼 때 기분이 좋게끔 여러분들 그렇게 이 대국민 성명서 발표할 때 처음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마워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 이제 포르도 이게 엄청난 산악지역입니다. 포르도가. 여기가 포르도가 산악지역인데 여기에 지하 80m에 이제 순도가 높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포르도 사막 이게 산악지역이죠. 산악지역. 산악지역. 이란의 주요 핵시설지입니다. 포르도 나탄자. 그렇게 연구시설은 주로 테헤란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되는 거죠. 순도 60%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나탄자하고 포르도에 보관하고 있는데 나탄저는 한 지하 45m 정도 포르도는 80m 이상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산악지역에.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때린 데는 나탄저를 때린 거죠. 그리고 포르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왜 포르도를 본격적으로 때리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나탄저는 평지고 지하 3층 45m 지하에 여러분들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 원심 분리기가 농축도를 계속 올리는 그런 기계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포르도 산악지역이고 지하 80m, 그만큼 여러분들 공군력을 동원해가 여러분 때리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원심 분리기가 이게 여러분들 1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호 수준이 매우 높고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 두 군데가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의 중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지하 3층 이거는 지하 80m 그리고 대규모 우라늄 농축 여기가 14,000대 정도의 기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 그리고 포르도는 1,000대 3,000대 정도 그리고 원심 분리기도 모델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FEP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여기는 IR6 같은 경우는 최신 모델인 거지. 그러니까 이란이나 북한이나 모두 원심 분리기를 엄격하게 이런 수출을 통제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파키스탄으로 받아가지고 자체 설계도면을 다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이란은 모두 다 우라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우라늄 원심 분리기의 설계기술 제조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0m 이름 뚫어야 되는 겁니다. 80m. 지금 이 순간에도 원심 분리가 계속 가동되니까 우라늄을 계속 비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가 아픈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갖고 싶어 하니까. 오늘 이 조선일보의 국제뉴스를 좀 전문으로 다룬 이철민 전문기자가 이스라엘이 정작 60%의 고농축 우라늄 체제 저장 시설은 공격을 안 한 이유는 뭘까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약간 내용이 조금 제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탄저 핵 저장 시설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산악지역에 있는 포르도는 손상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탄저는 평지에 있습니다. 지하 45m. 포르도는 여러분 산악지역에 85m 정도 있는 겁니다. 포르도는 거의 손상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은 한 것 같아요. 심하게 공격하지 않고 조금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포르도를 찍은 이런 영상이 X에 오릅니다. 이란 서부의 포르도 그러니까 뭐 이런 미사일을 떨어뜨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공군이 갖고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는 80m까지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공군은 포르도를 공격했지만 나탄저 기지처럼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월 12일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 공격에서 최우선 공격 포인트는 포르도가 아니고 나탄자하고 그다음에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공습에서 포르도가 주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미사일 기지, 미사일 생산 기지, 그다음에 레이더망 이런 것을 대부분 다 폭격을 다 때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나탄자는 벌써 여러분들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오네요. 나탄자에 이번에 폭격을 가해 가지고 나탄자는 또
특히 이스파한이라는 데가 큰 도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 여러분들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때렸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포르도는 포르도는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연기는 나지만 크게 타격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포르도는 현재까지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 무기 가지고는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포르도를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포르도는 곰주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고 지하 80m 깊이에 원심 분리기하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이 여러분들 비축되어 있는 겁니다. 두꺼운 암석층과 군사적 방어로 기존의 정밀폭탄으로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탄즈의 지하 3층 깊이의 콘크리트 보호막에 비해서 폭파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동시에 때렸으면 좋았겠는데 화력을 한 군데 집중하고 포르도는 여러분들 크게 손상을 입힐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탄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생산 능력이 여러분 뛰어나다는 것은 원심 분리기가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죠. 원심 분리기가 나탄자는 14,000대가 있고 포르도는 1,000대 3,0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무기 개발의 가장 요충지는 나탄자죠.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가 포르도입니다. 원심 분리기 개수라는 것은 소위 우라늄 제조 설비가 나탄자가 몇 배나 더 많은 겁니다. 나탄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핵무기급 우라늄 90% 전환이 2주 이내에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력화 우선순위를 나탄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에 90% 만들어내는 데가 몇 주 정도면 다 여러분들 가능하네요. 포르도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터 가운데서도 2톤 이상이 되는 GBU-28 활용이 필수적인데 미국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보시게 되면 GBU-28 나탄즈 지하시설 공격용인데 첫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벙커버스터 핵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가장 경량급 무기인 표준 무기인 BLU-109 이 모델을 쓴 거죠. 이거를 80발 이상 정도 이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포르도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이란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완의 과제인 겁니다. 나탄자는 상당히 제압이 된 것 같고 포르도는 제압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포르도는 80m 정도가 되면은 GBU-28만 가지고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GBU-57을 써야 되는 겁니다. 57. GBU 그러니까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가운데 최고 수준이 GBU-57입니다. 57. Massive Ordnance Penetrator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 비행기가 필요한데 B2기도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나머지 모델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기를 가지고 옮길 수가 있는데 이제 포르도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면은 이란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필사적으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핵무기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핵을 이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죠. 핵을 이고 살아야 되니까 참 딱한 거죠. 오늘 이철민 기자의 기사를 보면 이게 왜 여기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스라엘 계산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탄즈 시설에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탄즈만 무력화시키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란 측이 나탄즈의 지상 우라늄 농축 시설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라늄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라늄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라늄이라는 것이 지금 농축 시설이라는 것도 나오고 저농축, 고농축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저농축은 뭐고 고농축은 뭐고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 우라늄에는 농축도, 그걸 U235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0.7%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농축도를 계속 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하려면은 원심 분리기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 0.7%의 농축도를 3에서 5%까지 이런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 이제 상업용 원자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톤의 자연 우라늄으로부터 100kg의 로 인리치드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란의 나탄즈 시설에서는 저농축 우라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시간 싸움인 거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0.7%에서 3.3에서 5%. 그리고 이란은 자체 광산이 있습니다. 우라늄 광산이. 주다 벤 허님께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참 이스라엘도 전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할 테니까 참 고생이 많죠. 사악한 자들은 한탕 사악한 일을 하니까 세상이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3에서 7%를 60%까지 올리는 겁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추가로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농축도를 60% 이상, 보통 90%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이제 핵폭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까지 올린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90%를 올리게 되면 핵무기용으로 적합한데,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이 2주에 4주만 충분하다는 거죠. 핵폭탄 한 개 제조에 25에서 50kg. 그러니까 이란은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나탄즈 시설에서 여러분들 대량으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14,000대 정도의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있으니까 그냥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60% 90%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별도의 파르친이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이제 폭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폭탄 준비를 별도의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핵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파키스탄의 칸 박사라는 분이 가장 기여를 한 거죠. 그 양반이 원심 분리기의 설계 도면 같은 경우를
북한하고 이란에 다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은 미국의 한 전문가가 3월 9일 날 이런 본 게 보면은 원심 분리기 개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이란은 우라늄을 5% 미만으로 농축하는 512개의 원심 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나탄저와 포르도에 13,350개의 첨단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고 있고 대부분은 나탄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원심 분리기입니다. 원심 분리기. 이란 대통령 우라늄 원심 분리기는 누가 만들어서 판매하는가. 다 자체 여러분들 기술로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제공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본인들이 또 다 여러분들 더 진보된 나탄저는 원심 분리기가 14,000대 포르는 한 1,000대 3,000대 그런데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첨단 모델 IR6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자체 제작이 파키스탄의 압둘 카데르 칸이 이란에게도 제공하고 설계 도면을 북한에게도 제공한 겁니다. 이 모델이 이름들 IR1, IR2M, IR4, IR6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들 고효율 원심 분리기를 자체적으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회사는 테사라는 이란 회사고 테사는 칼라이의 전기회사와 파란얀드 테크닉의 후속 조치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테사라는 데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군수산업 기업인 거죠. 여기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전부 다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 9월 달입니다. 이란이 더 개선된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설치했다. 꼭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하고 비슷하게 보이네. 특히 이제 포르도에 있는 IR6 모델은 소규모로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기를 쓰고 발전시킨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가 이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GBU-57을 쓰면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포르도 80m가 이름 뚫고 들어가려면은 GBU-57을 한 2개 정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GBU-57을 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셈 치고 지금 우라늄 농축시설의 폭결 상황은 나탄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 같고 포르도는 경미한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탄저는 우라늄 이름대로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시죠. 한 기사를 보니까 나탄저에 보관하고 있는 60%의 우라늄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산악지구의 포르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80m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현재 이스라엘군이 보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트라는 지하 시설, 지하 콘크리트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여러분들 표준 벙커버스트 폭탄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6월 13일 1차 공격에서 이스라엘군은 이 포르도의 농축시설을 공격했지만 파괴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이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르도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3만 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있는 겁니다.
3만 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가 MOAB가 아닌 겁니다. 아마 기자분이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포르도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3만 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 모든 폭탄의 어머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는 잘못된 표현이죠. 3만 파운드의 이 폭탄 MOAB, 아마 Mother of all bombs 그럴 겁니다. 모든 폭탄의 이름들 최고의 폭탄은 3만 파운드 겁니다. 예. 이 폭탄은 지상에 사용하는 겁니다. 지상에 사용하는데 워낙 파괴력이 좀 뛰어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이 폭탄이 아니고 포르도라는 이름들 80m 밑에 지하시설을 파괴하려면은 다른 폭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6월 12일 13일 날 나탄제 이름 집중적으로 투하했던 폭탄이 이 벙커버스터 지하시설 여러분들 파괴하는 BLU-109B 모델을 썼습니다. 이거는 강화 콘크리트를 2.4m까지 최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투하하고 0.5초 간격으로 계속 이런 폭탄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를 이번에 투하한 겁니다. BLU-109B를. 그죠? 이게 폭탄이 작습니다. 이렇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탑재하겠네요. 비행기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름들 좀 더 파괴력이 큰 것이 GBU-28 이 폭탄인 거죠. 그래서 이제 BLU-109는 이번에 쓴 거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게 GBU-28인데 진짜 포르도 이름들 파괴를 하려게 되면 GBU-57 정도를 써야 되는 겁니다. GBU 어마어마한. 예. 그런데 GBU-57을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비행기는 미국만 갖고 있는 겁니다. B2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옮겨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만한 폭탄이지 않습니까? 이게 GBU-28이거든요. 이 폭탄을 쓰게 되면은 60m까지 뚫을 수 있는 겁니다. GBU-28을 쓰면은. 근데 이제 이번에 쓴 거는 이렇게 작은 걸 쓴 겁니다. BLU-109B 모델 쓴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걸 쓰기 때문에 80발이나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BLU-109B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나탄저 핵시설을 파괴할 때는 이스라엘의 주력 기종 F-16I, F-35I 이게 여러분들 한 80발 정도를 0.5에서 0.8초 간격으로 동일 지역에 여러분들 투하해 가지고 밑에까지 들어가서 좀 터지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이야기는 모아브라는 모든 폭탄의 어머니는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폭탄입니다. 이런 폭탄 이건 지상에 사용하는 겁니다. 지상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상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싹 썰어버릴 때 이보다 더 강한 폭탄이 없는 겁니다. 이 폭탄은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싹 썰어버릴 때 쓸 수 있는 최고의 폭탄입니다. GBU 43B 매시브 오디넌스 모든 무기의 어머니. 이게 3만 파운드네요. 어떻게 됩니까? 3만 파운드. 근데 여러분들 이 폭탄을 쓰면 안 되고, 진짜 폭탄은 포르도에 있는 80m를 뚫으려면 이거를 써야 되는 겁니다. GBU 57AB. 이거는 이름이 다릅니다. 모아브가 아니고 MOP. 페니트레이트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포르노 우라늄 농축 지하 시설 파괴에 어떤 무기가 가능한가? 이 무기는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탑재기가 2발을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 2발을 가지고 한 발 때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구멍을 통해 또 한 발 때리게 되면 그냥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미국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이런 폭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폭탄인데, 이 폭탄. 이게 이 폭탄입니다. GBU 57B. 이 2발을 스텔스기에만 여러분 탑재. 비행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기에 몇 톤짜리 여러분들 그걸 2개나 여러분들 달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주로 스텔스기에 여러분 탑재를 하는 모양이네요. 스텔스기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스텔스기가 2발을 장착해서 여러분들 갖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하 벙커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모델명은 GBU 57B. GBU 28은 1990년 작품이고 GBU 57은 2010년에 나온 겁니다.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60m.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는 B2 스필릿이라는 모델입니다. 스텔스기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힘이 여러분 얼마나 좋게 이걸 2발씩이나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몇 톤입니까 이게. 이런 큰 를 2개씩이나 이러면 달고 가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두 개를 달고 carry 2 bombs. 이렇게 큰 폭탄을 13.6톤이니까 비행기가 여러분들 얼마를 하는 겁니까? 27톤 정도를 여러분들 달고 날아가는 거네요. 대단하네요. 스텔스기가 여러분들 폭탄을 2개 27톤 정도를 여러분들 달고 가는 겁니다. 27톤 14톤이니까 27, 8톤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GBU 43B 모압보다도 폭발력은 작지만 관통 이후의 폭발로 집중된 파괴력을 제공한다. 이 폭탄을 여러분들 이 B2 스텔스기가 미국에 21대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21대 가운데 이런 사고로 2대가 없어지고 19대가 실질적으로 좀 작전에 사용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2발을 여러분들 장착을 해가지고 날아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 먹으면 포르도를 지금 파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비행기가 지금 달고 가는 겁니다. 포르도 완전 무력화는 MOP로도 어렵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한 발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발로.
하나 때리고 그 구멍을 통해 여러분들 또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난제입니까?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포로도는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극도로 깊은 시설 100m 이상이나 복잡한 암석층은 추가 타격 또는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뭐 또 핵무기가 있는 모양이죠. B-6111. 국방 시간이 아니고 하도 여러분들 신기해 가지고 여러분 보는 겁니다. 현대 무기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 고도화되어 있는지를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100m 이하도 여러분들 때릴 수 있는 폭탄들이 있는 겁니다. 보시죠.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BLU, 다음에 GBU, 다음에 GBU-57AB 60m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 보시죠. B2 스필릿 스텔스 폭격기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비를 얼마나 지출해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둘 수 있겠습니까? 60m를 내리 꼽는데 이스라엘은 B2 스필릿도 없으니까 초기 모델은 1.8m만 뚫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 6m, 그 다음에 이러면 한 10년 만에 60m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돈 벌거나 먹고 사는 일에 당장 여러분 도움은 안 되지만 꼭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장비나 군사 장비들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거죠. 대단하죠. 이걸 두 발 28톤을 여러분들 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비행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28톤을 달고 날아갑니까? 또 28톤만 달겠습니까? 이 폭탄 외에 뭐 다른 또 그것도 달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사 시간 아니고. 자, 여러분 보시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나무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최재원 씨 외국에 살면서 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폭격을 보면 남의 집 불장난을 구경하듯 반유대주의 선동에 몰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이 최재원 씨 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란인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때도 독특한 문학과 교양의 문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페르시아 문명의 축적이 이슬람 혁명으로 거세되지 않는 내공과 깊이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잡이 하나의 직물이 아니며 단일한 컬러가 아니며 히잡 너머에 놀랍도록 매력적인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에 갔을 때입니다. 이란에서 우리 편견처럼 히잡이 강요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슬람 혁명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고 신정국가의 노예처럼 그 똑똑하고 위대한 페르시안 문명의 후손이자 가장 서구적이고 첨단을 걷던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계를 떠도는지 알게 되었고 이란의 정치적 현실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여성들도 보았습니다. 이 바깥 생활을 많이 안 입으시니까 본인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세상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며
이란의 핵무기 고도화를 가능케 하는 모든 시설의 파괴와 군 수뇌부와 종교 지도자들과 호메이니의 제거를 지지합니다. 이란 내 숨죽임에 이스라엘에 차라리 해방시켜주기를 지지하는 많은 이란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세상은 비록 카타르에 세탁된 사악한 돈으로 매수된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는 짐승들의 선전전으로 도배됐지만 이스라엘은 서방 기독교 자유문명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악한 호메니의 독재와 억압은 파괴되기를 그의 신정체제의 인질이 된 모든 이란인들이 농노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주권을 대변한 체제와 정권을 창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글을 기고한 겁니다. 한국 분들이요,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고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가로막은 게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타냐후와 완전히 다른 거죠.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안고 살더라도 전쟁은 못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판단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 최재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란 분인 겁니다. 이란에 미녀가 많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란입니다. 신정체제죠. 이게 1970년대 테헤란 대학교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 유튜브에서도 이란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최재원님이 남긴 이 글에 대해서 독자들이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읽어봤습니다. 신혜근님이 오래 이란에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의 경험을 말하면은 정치 종교 체제 문제만 빼면 그들은 참 따뜻하고 평화로우며 가족적이고 문화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슬람 혁명 정권이 직접 살아보신 분이네요. 신은주님이 미국과 이스라엘 서구 문명의 최전선에 싸운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흔적을 지키지 않으면 신화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계 문화 전집이냐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권 가운데서 외서 영어 서적의 번역률이 가장 낮은 문화권이 중동권일 겁니다. 오래전의 자료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신은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본 이스라엘인들은 독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외래 문명을 번역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인색한 거죠. 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에 실시 없이 조롱하고 남자나 어린 남자아이라도 함께 다니지 않으면 당장 범악이라도 할 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의 이슬람 현실 세계와 아이들에게는 분노와 폭탄을 떠안고 가서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을 존중합니다. 아이들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총체적으로 반유대주의를 밀고 저작해서 그렇지 실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은주님이 우리나라 속담에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 씨앗 보는 걸 못 참다는 말이 있는데 이슬람 남자에게 여러 명 부인들이 아주 평화롭게 산다고 홍보하는 걸 그대로 믿어주는 겁니다. 너무 생각을 깊이 안 해보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신은주님이나 최재원님이나 신혜근님 같은 경우는 이란이나 이슬람권을 많이 이렇게 접촉해 보신 분 같네요.
모든 이란인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란인 내부에서도 신정체제 하에서 그냥 입을 닫고 살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고 하니까 폭격이 시작되고 이틀 뒤에 터널에 차들이 다 갇힌 겁니다. 이란 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 터널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슬람 정권이 여러분들 몰락해야 된다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억압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란인들이 다 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신정체제에서 여러분들 권력의 상층부는 이렇게 다 또 이런 가족들은 다 도망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란의 반체제 미디어가 제공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전세기가 있고 전세기에 검정색 차가 다 도착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먼저 도망시키는 겁니다. 정권의 리더들의 가족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겁니다. 검정색 리무진을 타고 가족들을 먼저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다 벤 허님께서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하메이니가 죽기를 바라는 이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회를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소수자가 새로운 계급이 된 다음에 다수를 약탈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전편이 그렇고 한국인들도 무척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권력자들의 시혜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권력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야 그 계급이 민중을 수탈한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선언에서 이란의 고위직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여러분들 증거나 징후를 갖고 있습니다. We have ind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시니어 리더들이 패킹해가 여러분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믿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 지도의 모가지를 딱 쥐는 그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기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 다 그냥 나중에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스크바를 떠나는 비행기가 아주 많아집니다. More plane leaving 테헤란, 테헤란을 떠날 수 있는 모스크바가 가는 여기 이런 고위층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계속 때리는 겁니다. 34분 전에 이스라엘 군의 성명서입니다. 전투기들이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요 미사일 기지 저장소, 미사일 발사기지, 특히 이란의 서부에 있는 그래 탄두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발사하는 기지나 보관소에 좀 계속 폭탄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더 공세를 높이는 그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리알화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란 원 화폐가 여기 여러분들 70리알 어젠가 여러분 한 분이 호메니가 집권할 때 여러분들 감옥에 잠시 가셨다 아마 그 당시 주재원으로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1달러에 73리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화폐 가치가 그냥 똥값이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좀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이란을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이스라엘 문제를 나는 어떻게 보느냐예요.
중동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한국의 정권 교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최재원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반듯한 생각, 반듯한 기준, 반듯한 세계관이 자기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올바르다고 보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역사가 어떤 권력 집단이나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확산하는 쪽으로 나가느냐 그러면 정의로운 겁니다. 올바른 방향이다. 개인의 기본권을 여러분들 더 강화하고 확장하는 쪽으로 여러분 허용하는 정책이나 제도냐 아니면 체제냐 그러면 다 옳은 겁니다. 개인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허용하는 쪽에 정책이나 제도냐 아니면 체제냐 그러면 정의로운 겁니다. 제가 세계 역사를 보는 건 아주 심플한 겁니다. 개인 자유의 확장과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과 개인 선택권의 확장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올바른 방향이고 그게 정의롭고 저스티스로 보는 겁니다. 이란의 신정체제가 이것에 역주행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혼란스러워 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 붙었다가 언제는 여러분들 이란 쪽에 붙었다가 우리나라 정책을 볼 때도 여러분들 무슨 뭐 이 정권에 붙었다가 저 정권에 붙었다가 다 그게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보는 자기 나름의 반듯한 잣대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유의 확장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슨 권리로 신정체제가 등장해 가지고 여성들이 여러분들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미니스커트를 못 가면 전부 다 히잡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감싸도록 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란은 선이고 이스라엘은 악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자유의 확장과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과 개인 선택권의 확장 쪽으로 계속 눈길을 주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런 정치인들이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주행은 어떤 종류의 명분이나 화려한 이런 미사역으로 장식하더라도 그거는 역사 발전에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두고 손가락질하고 넘이야기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명과 야망의 전쟁입니다. 무슨 권리로 여자들한테 이러면 전부 다 뭐죠? 히잡 입고 다니고 뭡니까? 미니스커트 못 입고 그게 누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까? 성직자가 결정하는 겁니까? 다 도둑놈들인데. 개방사회와 폐쇄사의 대결인 겁니다. 친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시위나 친하마스 시위도 다 같은 겁니다. 문명과 반문명의 여러분들 대결이고 문명과 야망의 대결이고 개방사회와 폐쇄사의 대결인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것도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 영혼이 진짜 여러분들 혼돈스러운 겁니다. 누구를 위한 신정체제냐 이야기죠. 다 해먹기 위한 놈들이지 않습니까? 성직이란 이름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누구를 위한 신정체제냐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생각 없이 여러분들 말을 내뱉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정체제냐 이야기. 누구를 위한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냐 이야기죠. 당신 딸을 그런 체제에 여러분들 밀어 넣어 살게 하겠습니다 이야기죠. 남자가 여자를 여러 명 거느리는 그런 체제를. 여자가 이런 교육받을 거리를 박탈한 그런 사회는 누구를 위한 핵무기 개발이냐 이야기죠. 말이 되는 짓들 해야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간단 명료한 걸 두고 그냥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네탄야후를 이렇게 매를 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답답한 거죠.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짐승이 아니면은 그런 의지가 이 사회에 너무나 희박한 겁니다.
너무나 슬프게 보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신정체제입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 새끼처럼 살리려고 뭡니까? 다 이렇게 뭐죠? 다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다가. 모스크바로 그럼 비행기 이름들 일하는 사람들이 왜 꽉꽉 찹니까? 네탄야후 이름 총리가 무슨 농담하겠습니까? 신유 리더들 가운데 이름들 가족을 피신시킨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건 겁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 이제 이란이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거는 X에 지금 많이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불리한 정황을 아마 숨기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기 나라 비행기는 한 대도 볼 수 없고 뭡니까 맨날 이런 테헤란 상공에 전부 다 이런데 이스라엘 공군기니까 사람들이 기가 찰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냐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하네요. 인터넷이 차단됐을 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좀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만일에 보도대로 인터넷을 차단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간단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스타링크에 직접 접속해 가지고 통화는 할 수가 없지만 문자는 주고받을 수 있는 공짜로 텍스트 메시지를 여러분의 핸드폰을 사용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직접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큰 이렇게 여러분들 통신용 여러분들 DC도 필요 없고 와이파이도 필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지금 이란 상공에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죠? 인터넷 차단할 수 있겠죠. 불리한 정보를 여러분들 반정부 시위를 여러분들 막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을 차단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와이파이 필요 없고 라우트도 필요 없고 그냥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셧다운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 가지고 LTE 스마트폰 이런 기종이면 되고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핸드폰은 바로 스타링크의 위성에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전화 통화는 할 수 없는데 문자 메시지는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스타링크가 대단하네요. 할 수 없는 것은 전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화는 이제 앞으로 내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네요. 지금 이제 뭐 어떤 경위로 인터넷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유일하게 문자 메시지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직접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란 사람들 중에서 참 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을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이 사람처럼 잘 막아내고 잘 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허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역사 문제 하나 다루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5세기에 서구 역사와 세계 역사를 전면적으로 이런 바꾼 대항해 시대에 처음 여러분들 스타트를 시작한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인구가 당시에 100만 정도였습니다. 남녀를 구분하게 되면 50만일 거고 성인 남녀만 여러분 제외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 20, 30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이런